제가 2015년 8월 달에 이 자리에서 간단한 간증을 하고 수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거의 2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하면서 저도 그전에는 수단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수단을 가게 됐는데, 축복의 통로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제가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제가 수단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고 애굽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 또한 그 현지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3주 동안 한국에 와 있는데 제 직원들이 많은 인원이 SNS로 언제 오냐, 잘 있느냐,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기쁨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현지 회사에서는 제가 출근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에요.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제가 때로는 저도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 화를 내면은 애들이 막 몇 명이 찾아와서 오늘 왜 다운됐냐고. 평소에 제가 너무 이제 애들하고 아침에 만나면은 뭐 아라비어로 간단하게 제가 인사를 하고 막 허그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애들이 에너지를 많이 얻고 하다가 제가 조금 생산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기계가 고장이 나고 뭐 이렇게 돼서 저도 힘들잖아요. 그럼 출근해서 애들이 그런 보고만 하고 막 조치를 안 취하고 가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자리에 가서 앉아가 조용하게 있으면은 몇 명이 찾아와요. 왜 오늘 안 좋으냐고. 그 평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내셨는지 걔들한테 기쁨이 돼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제가 화를 못 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늘 아침에 이제 체조를 하고 허그를 하고 애들한테 간단하게 다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어떠냐 이렇게 다맘 하면은 걔들은 미야 이런 이야기만, 미야가 100이라는 뜻인데 미야 그러면 200, 100 아주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도 하고 또 제가 한번 안아주게 되면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화를 내고 하면은 너무 또 싫어하니까 제 스스로도 계속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단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좀 수단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단은 그 아프리카의 이집트, 옛날에 말하는 애굽이죠. 애굽 바로 밑에 부트가 있습니다. 애굽하고 부트가 있고, 수도는 이제 2011년도에 수단이 한 개의 나라였는데 그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전에는 내전이 많았어요. 북수단과 남수단이 계속 내전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유엔 쪽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남수단을 분리 독립하자고 2011년도 8월 달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에 의해서 지금 남수단이 나눠지고, 수단은, 북수단은 북수단을 부르지 않고 원래 쓰던 수단이고요, 남수단만 그 사우스 수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데는 북수단이고, 북수단의 수도는 카르툼인데, 이 카르툼은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이제 두 줄기가 있습니다. 지리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블루 나일하고 화이트 나일이라고 있어요. 이 블루 나일은 이디오피아에서 발원을 해서 이제 수단을 흘러 들어오고, 화이트 나일은 빅토리아 호수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을 해서 흘러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카르툼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저희들 아파트 그 나일강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만나는데 왜 블루고 화이트냐 하면은 강 색깔이 블루색이고 화이트색이에요. 그래서 사진도 찍은 게 있었는데, 실제 보면은 한 3, 4월 달에 실제 물이 푸르고 하얗고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물이 두 줄기가 만나서 한 줄기를 해서 이제 이집트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아프리카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굉장히 수단이 그 이집트와 애굽의 지배를 약 한 1세기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 사람들은 식민지 의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주도적이다기보다는 종의 신분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뭐 보고만 할 따름이지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게 상당히 약해요. 뭐 단순한 뭐 집에 청소부도 그렇지만은 회사 일하는 직원들도 기계 고장났다 그러면은 그냥 매니저한테 고장났다 이거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약 식민지 근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게 많이 있고, 이 수단은 또 지금 북수단으로 나눠져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북수단 쪽에 이 나라 크기는 한반도의 8.6배입니다. 상당히 크죠. 인구는 4천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나라는 큰데 그에 비해서 인구는 적고, 지금은 수단의 뭐 GDP가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4,500불로 나와 있는데 실제 생활 수준은 한 2,000불 수준이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저도 이제 그 회사에 일하는데 제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고 그게 한 80% 정도는 US 달러 한 100불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많이 좀 가난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인구 뭐 4천만이지만은 시장의 어떤 그 우리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요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4가지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다 합쳐서 제가 한 20만 대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여기는 생활 수준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제품을 살 때는 첫 번째 고려되는 게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많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많이 있을 때 한 5만 명 정도 있다가 지금 거의 10,000명 정도 수준. 한국 사람은 저희 가정 포함해서 뭐 몇 가정 안 돼서 30명에서 40명 정도. 대사관 직원들이 한 10몇 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상사나 기업체 뭐 이런 인원들 해서, 그래서 거의 뭐 한 식구처럼 분기에 한 번씩 대사관에서 문화 행사를 해서 저녁을 같이 먹고 이렇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남수단, 북수단이 나누어지고, 북수단 쪽은 종교가 이슬람이고 남수단 쪽은 기독교와 전통 종교로 나누어졌죠. 종족도 보면은 이 북수단 쪽은 아랍 쪽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검지 않습니다. 약간 중간쯤 되는, 쟤보다는 좀 검지만은 또 백인보다는 흑인보다는 약간 밝은 그런 피부고, 남수단 쪽은 이제 완전히 흑인입니다. 그래서 남수단이 지금도 내전이 좀 심해서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북수단으로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굉장히 지금 거기는 내전으로 해서 아직도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북수단보다도 오히려 풍부한 석유도 남수단은 나고 있고 그렇지만은 생활은 사실 굉장히 피폐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텐즈 울지마 뭡니까 신부님 그 보시면서 남수단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수단은 어떤 정치적으로는 현재 그 대통령이 한 20년 정도 장기 집권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은 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잘 아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우디 사람이지만은 수단에 한 5년인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 북수단을 그 어떤 개심죄로 인해 가지고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 지금 12년 정도 경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달러 거래가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1월 1일부로 이 경제 조치를 풀어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유예 기간을 6개월을 줬습니다. 6개월 동안은 은행에 그걸 보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수단의 이 자원은 보면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집트와 영국이 지배할 당시에는 농산물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밀, 뭐 수수라든지 참깨, 뭐 땅콩 이런 어떤 농산물이 많아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다 커버할 만큼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그 농수로가 다 막히고 해서 그걸 다시 뚫고 하자니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 돼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 요인은 이 수단, 북수단과 남수단이 석유가 발견되면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 일을 버리고 석유에서 돈을 벌겠다고 이제 다 이렇게 나서면서 농사가 지금 상당히 피폐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단도 농산물 쪽으로 좀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한국에서 코이카에서도 많이 지금 도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단의 날씨는 사실 좀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름을 붙였는데, 수단 날씨는 여름인데 덜 더운 여름, 더 더운 여름, 더 더운 여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날씨가 계속 지금도 요즘 날씨는 43도 뭐 이렇게 태양이 굉장히 강하고 구름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막 내려쬐는 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먼지가 또 많아요. 그래서 먼지가 많아가지고 항상, 그런데 한국보다는 좋은 먼지죠. 한국은 미세먼지가 치명적이지만 거기는 모래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흙먼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덮어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믿음은 2인 삼각경기라고 저기 붙여놨는데, 저 의미를 사실은 제가 이제 수단에 가가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에 직장생활 할 때보다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많은 걸 저는 어떻게 보낼까 늘 하면서, 뭐 몇 시간만 애들 회의하고 뭐 이렇게 업무 지시하고 나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한국의 모교회 목사님은 뭐 24시간 예수만 바라보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해서 좀 실천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서 이제 블로그 생활을 하면서 블로그에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적어봤어요. 한 210번인가 적었을 것 같아요, 지금 블로그에. 그래서 한국에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들어오게 되면은 조그만 책자라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하면서 은혜를 주시니까 만들어 봤는데, 사실 믿음은 2인 삼각경기라고 하는 저 말씀이 어느 날 또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여러분들도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에서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은 한 발은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로 걸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내 두 발이 있으니까 내 발로 걷고 싶잖아요, 늘. 그럼 하나님하고 늘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나는 외발로 써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내 두 발을 가지고 거기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런 갈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국에서 30년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수단에 가 있지만은 가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외로움이 막 다가올 때도 있고, 내가 또 왜 여기까지 와서 또 해외 생활을 저는 하면서 늘 그런, 한국에 나이 많으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다 있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어울릴 수 있는 성도들도 있는 이런 데서 살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많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외발서기처럼 살아야 되는 거다. 내가 내 두 발이 있다고 온전한 것처럼 살다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인 삼각경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할 때 많이 해봤지만은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가 발이 세 개가 되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뛰다 보면 금방 넘어지잖아요. 많이 보셨죠? 경주를 하다 보면 넘어지가지고 꼬린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인 삼각경기 할 때는 내 발을 한 발을 하나님께 묶었다면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같이 원투, 그렇게 많이 보셨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호흡을 맞추면서 다 달리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스텝이 만들어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한국에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라는 말이 하듯이 저희들이 몇 명 안 되지만은 그곳에 저희 가정이 또 가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지금 매주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이거든요. 모슬림 국가는 금요일이 이제 쉬는 날이고 토요일이 휴일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5시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 기업이 참 그 수단도 대우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나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주 대우가 거기에 방직 공장, 사실 나일강 유익이 옛날에 그 뭡니까 모카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직물이 굉장히, 지금도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 생산을 많이 할 때 대우가 이제 3,000명이나 되는 큰 방직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직원들이 약 300명 정도가 나가서 생활하던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때 이제 생활하는 아파트,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수단 정부에서 대우로 불화를 해줘가지고 쓰는 아파트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그 30가구가 살아야 되는 아파트를 지금 한국 사람 4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그 예배는 가가지고 보니까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아파트 빈 한 집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매주 이제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다운받아서 그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은혜롭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그 계신 분이 또 기타를 치고, 또 어린 우리 고등학생이 3명이 있어요. 그 학생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나이에 고등학생이 거의 고2짜리 여학생이 3명이 있어가지고 그 한 명이 또 올겐 반주를 하고 이래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말씀은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매주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나의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여기도 1호 개척교회고 거기는 이제 하나의 분교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6명 내지 11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모아지는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성도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하지만은 그 남는 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네 곳으로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수단의 그 보육원에 우유를 못 먹고 하고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우리가 다 지원을 했었고요. 이집트에 또 선교사님 또 한 가정을 지원하고, 남수단에 선교사 한 가정을 지원하고, 또 한 가정은 지금 한 교회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인데, 거기서 또 현지 보육원을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지원하고 이래서 11명이 모이지만은 또 그게 힘을 합치니까 작은 금액이지만은 모여지는 돈, 분기에 우리 각각 한 곳마다 300불, 뭐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지원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국가는 모슬림 국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슬림은 우리가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열심당원이에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회사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꼭 해야 되니까 아침 새벽 4시 반에부터 시작하면 이제 회사 출근해서는 1시 반, 4시 반, 집에 가서 이제 7시 반, 8시 반 이렇게 5번을 기도하는데, 애들 일하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다 멈추고 가서 이제 그 자기들 믿음의 리더가 앞에 서고 이제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사진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건 준비를 못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믿는 시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걔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걔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알라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몇 명을 물어보면은 자기들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하고 나면은 알라의 힘을 받아서 에너지가 막 충만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슬림 국가에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질책을 하시고 천국에 가는 걸 막을 뿐 아니라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모슬림이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기존 크리스찬들도 그냥 바리새인처럼 열심당원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지 않은가. 그저 겉으로 보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인은 내가 혹시 아닌가.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제가 보니까 말씀에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그런 내용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질책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가슴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사실은 그 복음서를 필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도 많다 그랬지만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과의 늘 교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필서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와서 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가슴으로부터의 어떤 그 믿음으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정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기쁨이 근성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이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어떤 그 놓지 않기 위해 가지고 참 또 감사하게도 그곳에 이제 위성이 나오다 보니까 CTS를 거의 뭐 쉬는 시간 집에 와서는 CTS를 거의 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TS를 보면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그 정말 큰 예배, 웅장한 예배와 찬양가 이런 게 부럽기도 하고 또 금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금요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 예배가 그리워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가면은 이렇게 해야지 혹 또 우리 만나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어떤 습관을 좀 키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제가 신입사원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 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직장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했잖아요. 전에 간증했지만은 그래서 그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을 때 기업에서도 이집트로 이란으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수단으로 저도 간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있었는데 8월 달에 사표를 내고 8월 29일 날 8월 25일부로 사표를 내고 8월 29일 날 수단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막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때로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를 제가 그만두게 되면은 저는 순례자의 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고 한 달 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 정말 쉬도 안 되겠느냐. 30년 일했으면은 한 달 쉬는 동안은 스페인이죠. 그 순례자의 길 뭡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한번 하고 한 달 동안 하고 와서 내 미래를 준비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할 기회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보내셔가지고 지금도 막 거기서 살면서 또 이 여기 생활이 끝나면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정말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직장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애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걔들하고 어떤 이야기하면서 정말 애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애들이 체조가 없었어요. 그냥 뭐 회사 출근 8시까지 출근인데 좀 늦게 오는 놈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메시지를 붙였거든요.
출근 늦어지면은 3번 지각하면은 내가 워닝을 주고 자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만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애들하고 체조를 하니까 애들이 엔돌핀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직장에서 그 모랄 어떤 교육 중 하나인데, 스탠딩 미팅을 하고 이제 우리 직장 아라빅으로 뭐냐면 무디르라 그래. 무디르가 뭐냐면은 슈퍼바이저 이런 걸 무디르라 그러는데, 내 무디르를 한 명씩 지명해가지고 오늘은 네가 깔람을, 아라비로 깔람이 말한단 말이거든요. 앞에 나와서 깔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저도 영어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단에 가기 전에 저를 남아공으로 보내셔가지고 영어를 단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단이 옛날에 그 영국 식민지도 했었고 이집트 식민지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참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애들하고도 관계도 쉽게 이제 적응이 되고,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셨다는 것들이 너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회사에 이제 그 사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영어 이름이 케빈이거든요. 케빈 정인데, 케빈은 몇 년을 계획하고 왔냐고 물을 때 제가 한 5년 정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벌써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직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야, 너 그거 잘 갔으니까 10년 동안 있으라. 정년 없잖아. 얼마든지 있으면 되지. 왜 나올라? 사실은 제 앞으로의 계획은 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뭐 10년도 좋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들고, 때로는 뭐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이, 그 나라가 이 전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뭐 11월, 12월 이때는 제가 한번 흑반에다가 발열정자를 쓰고 봤어요. 몇 번 정전되는가. 제일 많이 됐을 때 한 달에 한 30번 정도 정전이 돼요. 하루에. 그 제너레이터가 돌아가지만은 제가 생산을 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정전되면 애들 놀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노는 걸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 보니까 마음이 막 답답하고, 또 한 번은 이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한 달 동안을 거의 생산을 못했어요. 한 제품 냉장고로. 냉장고가 크거든요. 크다 보니까 그 밴딩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PP 밴딩이라고 마지막 공정인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공급되는 건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떡하나 그래서 고민도 하고, 그럴 때 제가 화가 좀 났었거든요. 한 달도 생각 못하니까. 또 한 번은 지금 제가 갖는 그 회사가 2009년도 한국 기업이 와가지고 이 컨베어를 설치했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장 날만 할 때 제가 간 거예요. 이제 고장이 계속 일어나. 그 메인턴스가 이게 저를 거의 뭐 기쁨에서 다운 시키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로 다운을 시키는데, 그럼 애들은 전혀 못하죠. 저는 뭐 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만 또 다른 제품들을 잘 모르지. 그리고 고장나면 안 돌아간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여기 전 한 달 전쯤에 또 전기가 고장난 거야. 고민하다가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한국 기업이 나가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한국의 신풍제약이라고 제약회사가 그 수단하고 어떻게 조인해가지고 조인트 벤처 돼가지고 30년 전에 그 나간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대우가 관리를 하고 그 30년 전에 나가 있는 신풍제약이 나가 있는데, 거기 제약회사에 한국 사람이 이제 메인턴스 전문가를 한 사람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간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고민하다가 그 사람은 전화했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전기가 지금 이렇게 내가 고장이 났는데 못 고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전기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직원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뭐 안 되면 그만이거든. 케빈, it's broke. 뭐 그만해요. 그런데 그 사람 데리고 우리 직원, 야, 오늘 너는 5명 남아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그걸 고쳤어요. 고치가 그 다음날 생산하는데 문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그리고 이분도 거기 가가지고 지금 4년 됐는데 정말 이제 힘들었던 거죠. 자기도. 그 사람 제약 만들기, 제약은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 그 컨트롤러에 되는데, 전기가 자주 나가니까 고민하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대학 가서 전기 전공하고 경험 있는 애를 뽑아가지고 지금 웬만한 거는 이제 걔가 이제 다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데리고 와서 우리 걸 고쳤어.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고장났네, 그게. 다른 부분에서.
그래서 정말 또 이 라인 또 내일 또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불렀죠. 할 수 없이. 그리고 찾아보니까 어딘가에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끊어졌는데 그걸 못 찾았는데 또 저희 한국 사람 기질이 있으니까 오늘 무조건 고쳐야지 된다. 그래서 또 밤늦게까지 해서 고쳐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게 하고 제가 한국 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까 제 인상각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국이든 수단이든 어느 위치든 어느 장소든 간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나를 발목 잡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자아가 나를 자꾸 이렇게 치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말 한 발을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정말 맡긴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몇 카트를 저게 뭐냐면은 수단의 주식인 A씨라고 하는 빵인데요. 저 빵이 두 개가 1파운드, 1파운드 우리나라 돈 한 70원, 8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차에 이제 잔돈이 생기면은 늘 넣어 다니면서 그 나라는 거지가 많아요. 차마 이렇게 신호등에 서면은 애들이 막 달려와가 돈 달라 그러거든요. 박시시라 그러는데 아나 박시시, 아나 박시시, 박시시 달라 그러면 1파운드 아니면 2파운드짜리 제가 모아서 줍니다. 그러면 주면서 저는 마음으로 그래요. 이 1파운드나 2파운드 받는 애가 오늘 혹시라도 굶는 애가 있다면은 이 돈을 통해서 저 빵 두 개를 사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제 차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주고 합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사실 우리 회사에 이제 아침 식사하는데 우리는 얘들은 뭐냐면 하루에 거의 두 끼를 먹어요. 수단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회사 와가지고 10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브렉퍼스트라 그래가지고 10시에 먹는데 저기 이제 풀이라 그러는 건데 콩죽 비슷해요. 저기 수단이 많이 나는 게 참깨거든요. 참깨를 볶지 않고 그 참깨 기름 그걸 넣고 해서 이 고소한 면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약간 고소한 면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숟가락이 없습니다. 숟가락이 없고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수단 같은 데는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볼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손으로 빵을 먹어도 저는 두 손으로 뜯어 먹는데 걔들은 한 손으로 뜯습니다. 이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빵을 찍어서 먹고 하는. 저기 아침 식사 10시예요. 10시에 하고 일은 4시 반에 마치고 5시 집에 가면은 그때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대부분이 두 끼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모스크 저희 집에서 이제 바라보는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저런 모스크가 많다 보니까 하는 소리가 늘 영적으로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음 장 아침 체조 아까 말씀드린 거 생산도 많이 해놓고 그 짧은 공간에서도 우리가 늘 체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장 예, 체조 저것도 제가 가르쳐가지고 하는데 저도 순서를 한국에 체조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서를 애들 쉽게 머리부터 머리, 목, 어깨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래 시키게 가지고 이제 애들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다음 장 예, 최근은 이제 우리 그 현지인 제 직원 중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근사님이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고 집사람 안 나왔네. 같이 이제 한복 입고 가가지고 제일 인기가 좋았습니다. 한복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하해주고 결혼식 가면은 밤새도록 막 춤을 춰요. 그럼 뭐 같이 막 춤추고 이렇게 이제 어울리고 하는 그런. 예,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게 이제 제가 애들하고 날 이렇게 만나면은 같이 허그하고 막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 현지 직원들입니다. 예, 다음 장. 저거는 이제 우리 한국하고 문화가 달라가지고 여자 직원이 몇 명 있는데 간혹 자기 애를 해서 데리고 와요. 예, 그러면 이제 애들 돌볼 애가 없고 이런 거 데리고 오면은 제가 이제 데려가서 치킨집에 제가 가서 이제 치킨을 좀 사줬는데 너무 잘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기는 이제 생산 현장과 제가 옆에 이제 신발을 우리 가족들한테 공유를 했었는데 저기 우리 현장의 슈퍼바이저의 신발인데 정말 우리나라에 70년대 있잖아요. 전국 70년대. 그때 모습하고 너무 흡사해요. 애들이 공을 차는데 뭐 흙먼지 막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막 뒹굴고 차거든요.
그럼 내보고 매주 목요일마다 공차로 가자는데 저는 나이가 많아가 못 간다. 다리 다칠까 봐. 그래서 안 가고 이래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번 좀 참석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저런 어떤 신발 신고 일하고 있고 저게 이제 애가 기도하러 가면서 벗어놓은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꼭 발을 씻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참 어떤 옷도 좀 남루하지만은 좀 생활이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고 다음 장 사진 있나요? 예, 저기 이제 시골 풍경이죠. 아직 당나귀가 가장 많은 그 트랜스포테이션도 하지만은 짐도 나르고 일도 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안타까운 게 저 꼬마들이 또 당나귀를 많이 때려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건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보면 꼭 몽둥이를 들고 막 때려. 그 지나가면서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당나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당나귀 일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 아파트입니다. 지금 30년 된 아파트 좌측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수단에 대한 바깥에 지나면 선교주일 날 붙여놨는 걸 제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30가구가 살 수 있는데 지금 4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한국에서 사시다가 머리가 복잡하고 좀, 좀 마음에 힘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면은 저기에 우리 같이 좀 생활하면서 한 달 정도 계시면서 정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은 다른 게 없잖아요. 저희는 엔터테인먼트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이렇게 정말 내가 이런 데서도 살 수 있는가도 한번 보고 듣고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루어 주시고 오늘 제가 읽은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정말 하나님과의 이 교감이 가슴으로부터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